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Y뉴스의 주제를 제가 미리 제목 봤거든요. 네. 저도 참 궁금해지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추석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설. 이게 지금 막 돌아요. 왜 이러는 건가 오늘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죠. 어쨌건 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10월 16일 자정까지거든요.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근데 아직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까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왜 박 전 대통령 석방설이 나올까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정말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석방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은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644 규정인데요.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은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설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석방설이 나오는 거. 사실은 특검이나 검찰이 제일 긴장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가 추가될 혐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연장시키기가 어려운 상황. 이미 영장에 1차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기소되는 혐의 전부 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애를 참 무척 많이 썼었죠.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석방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석방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쪽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죠.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13개 혐의가 이미 구속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 건데 여기다가 구속 연장하려면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하고 20일간 통상 10일, 20일간 추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혐의를 더 밝혀내서 영장과 기소된 혐의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에 사실 기재가 돼 있던 혐의가 그렇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이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때 있는 혐의 없는 혐의 탈탈 털어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나 뭐 정호성 씨 뭐 이런 사람들은 추가 혐의가 여분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기소할 때는 16가지 혐의인데 이제 이게 그 롯데와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된 제3자 뇌물 요구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차이가 나는데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만약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어떤 걸 고려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아까 그 김현정 앵커 얘기한 게 궁금해서 저 재판부 판사들 쭉 취재를 해보니까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13가지 혐의였는데 그러면은 새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그만큼 많은 혐의가 있어야 되느냐. 13개니까 13개 버금가는 정도는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혐의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개수 문제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기소된 사건 중에 심리가 안 된 남은 사건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혐의가 몇 가지 적으니까 처음에는 13개고 뭐 16개면은 나머지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남은 혐의 석방했을 경우에 오히려 심리가 미진한 혐의에 대해서 증인들과 말을 맞춰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 그리고 또 불구속 상태니까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 그런 것도 고려한다. 이런 것들을 가능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석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일주일에 4번 재판하거든요. 옛날 전에 뭐 받겠지만은 구속영장 심사할 때 그때는 삼성동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는 데까지만 해도 차량 통제하고 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내곡동으로 지금 이제 집을 옮겨놓은 상태잖아요. 이사했습니다. 그럼 내곡동에서
서초동까지 매주 뭐 수요일 빼고 월화 목금을 교통 통제를 하거나 또 길거리에 나와서 또 태극기 부대들 나와서 또 집회할 수 있고. 아, 그것도 고려할까요? 법원에서? 이게 결국은 재판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런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박 피고인이 검찰 특검 및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에 썼어요, 그걸. 예.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 예. 또 뭐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잖아요. 그랬었죠. 또 탄핵 결정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그렇죠. 중요한데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면은 재판을 상당히 지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네. 만약 석방이 된다면 네. 증거를 인멸 혹은 또 증인들하고 진술을 맞출 가능성 이런 것도 아까 본다 그러셨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조서 조사할 때 변호인들이 입회했잖아요. 예. 수사팀 관계자는 정말로 임의로운 상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들어가니까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다 입회하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증거에 다 부동의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받은 사람들 모조리 증인 신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조사할 때 영상 녹화, 녹음을 하자고 제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변호인들이 감히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건 녹화하려고 그러냐.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서 반대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시로 증거에 동의했다가 부동의했다가 번복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재판이 임박해서 증인 개별적으로 또 번의하거나 동의하거나 해서 재판이 공전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또 지난 재판에서는 일정에 동의했다가 다음 재판 오면은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번복을 하고 이렇게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도 하고 일간 술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써왔거든요. 그러면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게 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고 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그렇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거든요. 네. 건강도 고려가 될 텐데 어떤 상태예요? 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7월 28일에는 발가락 내성 발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부상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갔고 또 8월 30일에는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 검사 결과 별다른 소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별다른 소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군요. 휠체어를 타고 갔지만 이거는 원래 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들은 병원 외부에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었고. 그때 이제 설명 나왔는데 통상 왜 지난번 휠체어 타고 갈 때 중병이다. 사람들이 중병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설명 안 해주셨던가요? 개인적으로 설명. 그래도 그러셨던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외부 병원을 보낼 때는 무조건 휠체어에 태우는 게 도망갈까 봐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이제 너무 아파서 그렇다. 그거의 상징은 아니랍니다. 네. TV도 보고 그런다고 해요? 확인을 해보니까 구치소 안에서 TV는 일절 시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일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 있는 날에는 편지를 읽거나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뭐 책에는 영어 사전도 보기도 하고 외부에서 반입된 책을 주로 보는데요. 외부에서는 편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10통에서 20통 정도 사이 온다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오는 편지가 10통에서 20통.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거의 뭐 추산해보건데 6개월 기간 정도 한 2,000여 통 가까운 게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추산할 수 있고요. 뭐 검찰과 법무부 등에 확인을 해보니까 박 피고인의 구치소 생활은 구속된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일은 재판받으러 나오고 수요일은 뭐 접견하고 뭐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 혼자.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답을 내보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설이 나오는가? 왜입니까? 이건 뭐 이제 친박 성향 단체들이 석방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무죄 서명 운동 본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권 일각에서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예. 친박 핵심이었죠. 예. 어제 뭐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는 사망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주장들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고 1심 만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네. 권영춘 선임 기자, 네. 이거 뭐 어려운 뭐 답변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쭉 취재를 해보신 감으로 네. 석방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법조인들은 뭐 석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없다. 제로다. 어떤 뭐 판사 출신 변호사는 99% 그냥 구속 영장이 추가 발부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장이 될 거다 구속이. 네. 그런 상황인 거군요. 시간 없지만 하나만 제가 좀 더 여쭤도 네, 돼요? 네. 그 박영수 특검 네. 하고 자주 뭐 취재차 전화도 하고 그러시죠? 뭐 박영수 특검이 요새 언론들을 잘 기피하고 그러긴 합니다. 기피하십니까? 예.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박영수 특검이 공수처장 될 거다 이런 소문도 막 돌아요.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루머입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금 급으로 봐도 공수처장 할 급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검사장급이나 뭐 고검장급 정도 될 텐데 예. 그런 정도고 그리고 뭐 감사원장을 갈 거다 총리로 지명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돌더라고요. 그건 결국은 이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박영수 특검의 그 최측근 이 얘기인데 박 특검은 이 정부 내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언해도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부 내면 5년인데 네. 5년 동안 아무것도 맡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태극기도 촛불도 아닌 법률가로서 특별검사 역할을 해왔다. 그 점을 꼭 뭐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